네, 어렵게 마주 앉았던 이 철도 노사 협상 다시 멈췄습니다. 네, 최현의 코레일 사장 네. 조금 전 9시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오늘 자정까지 노조원들을 복귀하라고 마지막 통첩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끝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원 정치평론가, 김철근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협상이 노조는 중단이다, 회사는 결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 민주노총 이제 집회가 예견돼 있기 때문에 내일을 지나야 뭔가 좀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일단 봐집니다. 일단 강대강으로 부딪히는데 현재로서는 출구가 잘 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이래저래 국민만 피곤한 상태인데 이번 경우를 보면 저는 진짜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봐지는 것이 코레일 노조는 상당히 좀 정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 네.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좀 중구난방입니다. 이 문제는 기재부도 관련이 있고 국토부도 관련이 있고 노동부도 관련이 있고 안행부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경찰의 강제 진압 그다음에 민영화 프레임에 허덕이면서 정부의 국민 설득력이라는 측면은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황급히 뭐 총리가 방문하고 뭐 이래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대응 능력,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 대처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대처의 이미지만 차용해오고 대처의 전략이나 국민 설득 문제는 전혀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좀 질타받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측면을 보는 게 예. 네. 상당히 그래도 진전된 측면이 있다. 아하.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상당히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사측은 그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그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노조 측은 그 면허를 중단하고 그 수서발 KTX라는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공공성이 강화된 민영화가 안 된 할 수 없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논의기구를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다를 뿐 네.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지고 그 논의기구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점 찾아보자 이런 점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전에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공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민주노총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앞입니다. 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요.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뭡니까? 네, 한마디로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즉각 중단해야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을 불거놓은 KTX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논의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 협의가 잠정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면허 발급을 중단하면 노사와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공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교섭이 노사와 종교, 시민단체를 넘어 국민적 염원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은 기자회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경찰에 수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전경 5개 중대 300명을 배치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입 여부는 현재까지 뚜렷한 방침이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어제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철도노조 지도부 조기 검거를 강조했지만 지금까지의 경찰 공식 입장은 재진입 여부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민주노총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네, 코레일 측 얘기 앞서 오정권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또 이 노조 측 얘기 네. 한동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얘기 진행하도록 하죠. 네. 노사 양측의 첨예한 요구사항이죠. 네,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사 양측의 입장입니다. 먼저 철도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런 얘기죠. 또 철도 발전을 위한 국회 소위를 구성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원들과 관련해서 고소와 고발, 직위 해제를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코레일 측의 입장입니다. 민영화가 될 수 없는 회사다. 민영화는 없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레일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다 요구를 해봤자 이거는 정부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네. 그리고 노조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 어느 정도 이제 절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떻게 돼야 되나요? 결국 이거? 보니까 뭐 노사정이 다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면허 발급 중단이 하면 이제 복귀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KTX 자회사 문제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6% 인상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파업을 한 것이고 사실은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죠. 아닌데 지금까지 중간 정리를 해본다면 노조가 얻은 것이 훨씬 많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민영화는 악이다라는 프레임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향후 공기업의 이 문제는 공기업의 혁신, 그다음에 경쟁을 통한 경영 정상화인데도 불구하고 민영화 문제에서는 정부조차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조가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얻은 것이죠. 그다음에 수서발 KTX 문제는 정부의 홍보 능력 부재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중단하자.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노조가 정치적 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고 이 문제도 사실 상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내일로 들어가면 20일째 아닙니까? 예. 국민적 피로감이 극단화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사회적 논의기구,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얘기는 면허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진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게임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조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노조가 이제 그 민영화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논의기구 이런 부분은 이제 일정 측면 이해될 수 있는 게 있겠지만은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발을 묶어놓고 노조가 지금 강경 파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도 노조의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기스가 났다. 이런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이게 이제 그 해결 방안에서 어떤 해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데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양측이 강대강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마지막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마지막 그 싸움의 지금 하나가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제 내일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렇습니다. 총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예,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파업을 접을 게 아니라 내일 총파업을 하는 걸 봐서 예. 좀 호응도를 봐서 투쟁 동력이 이른바 생기면 네. 거기서 판단하자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코레일은 오늘까지 복귀해라 딱 못을 박은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밤 12시 코레일 사장은 오늘 12시까지 복귀 명령을 내린 거고요. 예. 네. 노조는 내일 그 민노총 투쟁 대회까지를 본 다음에 가는 이런 시점의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교섭에 상당 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양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로 이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대화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코레일 측에서 얘기했듯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코레일은 코레일 그러니까 사장도 있겠지만은 그다음에 정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상당히 다 교감을 가져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종 기싸움을 한번 걸어보고요. 예. 내일 시간 이후에 뭔가 국민들의 압박도 있을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 지점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28일 내일이 굉장히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어쨌든 그 민주당 내부에도 총파업이 쉽지는 총파업,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내일 이제 결의대회를 하는데 만약에 내일 이게 정치적인 구호가 만약에 난무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새누리당의 프레임이죠. 대선 불복으로 오해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구호가 난무를 한다면 국민 여론이 코레일로 등지겠죠. 예. 그렇다고 치면 내일 어떤 민영화에 초점을 맞춰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동력을 과연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 돼 보이고 어쨌든 내일은 지나야 새로운 어떤 협상의 돌파가 열리지 않겠나 봐집니다. 근데 이제 민영화 부분도요. 보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결의안을 내자 이런 의견이 있고 민주당은 법안으로 그걸 이제 그렇죠.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결의안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 민영화를 확실하게 민영화가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FTA에 한미 위배가 FTA 에 되느냐 안 위배가 되느냐. 된다는 얘기가 그거를 있잖아요. 더 이제 오늘 아마 네. 그 환노위가 이제 소집이 되고 그러면서 아마 얘기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도 아마
논란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12시까지 오늘 밤 자정까지 네. 복귀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중징계를 내리겠다. 중징계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코레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총 집회 가지 마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 가지 말고 민노총이랑 같이 하지만 그 전에 파업 끝내라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거를 받아들이는 노조원들의 입장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사안은?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철도 노조가 그 동문들 그다음에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그 단단하게 그 뭉쳐 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사장이 12시까지 복귀 명령이 오히려 감정을 격화시키는 상황은 또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염려가 됩니다. 단지 지금 노조는 중단이고 그 사측에서는 결렬했다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라도 혹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네.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절충하고 예. 또는 뭐 사측 같은 경우는 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예. 이런 과정들 좀 신속히 좀 거쳐서 가능하면 파국을 막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내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극히 작다라고 봐지는 것이 일단 그 민주노총 강제 진압을 했고 그다음에 총파업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좀 지나야 이제 가닥이 좀 잡히지 않겠나 봐지고 예. 뭐 12시까지 복귀라 한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철도고등학교 철도대학의 어떤 그 동문 결집력이 상당히 강한 노조이기 때문에 최후 통첩을 한다 해서 복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봐지고 일단 마지막 내일이 정점 아니었습니까? 네. 파업에 정점을 향한 그 쌍방간의 기싸움이다 뭐 이렇게 봐집니다. 네. 어쨌든 지금 김명환 노조위원장이 민주노총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최현혜 사장이 말한 그 자정 이후에 경찰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 1계급 특징까지 내걸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 문제가 막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죠. 처음에 민영화 논란 갔다가 자해산 논란 갔다가 지금은 이제 법치주의 문제까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경찰이 좀 당분간 전면에서 좀 빠져줘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당장은 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전면에 나선 모양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경찰의 뭐 법집행 의지는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지금 다시 민주노총을 뭐 강제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다른 부처가 나서야 될 때지 이 안행부 경찰청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력이 더 오늘 그러니까 밤 적어도 12시 전까지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다시 진입을 하는 이런 일은 좀 없을 것으로 전망하시는 겁니까? 좀 박 소장님 말씀에 저 동의하는데요. 예. 그 지금 상황은 경찰이 강제 진압하고 검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꼬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대화 국면에 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네. 상황이고 12시가 넘어서라도 저는 내일 가더라도 재차 진입하는 건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화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해서 그 뭔가 타결책을 갖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겨우 이제 뭐 얘기가 통하나 싶었던 노사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결국 요구사항만 주고받았습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 제일 큰 게 면허 발급 중단이라는 건데 네. 이거는 코레일 측에서는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12시 안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바로 내일 12시 자정을 넘기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총파업. 지금 네. 아마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조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노사 대화가 결렬될 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열린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양당이 이번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업인 공사를 부실과 방만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타협은 안 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노조 측이 협상 조건으로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도 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노조의 불법 파업과 강성 투쟁에 손을 놓아버리면 이 철도공사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국민 민폐로 남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사의 대화가 물꼬를 트자마자 어제 현오석 총리가 타협은 없다는 취지를 발표해 노사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코레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이 책임과 자유를 갖고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국회에서 노사정 3자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물꼬를 트일까 이게 지금 관심인데요. 환노위죠. 환노위에서 중재에 나서는데 그게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후 2시에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현안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 현안 보고 자리에 노사정 당사자들을 출석시켜서 국회가 3자 간의 협상을 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한남 노동부 장관이 또 사측 인사로는 코레일 최연애 사장이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대신해서는 김재길 정책실장 등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받아 나올 계획입니다. 또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피신 중인 김명환 위원장의 영상 메시지도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네, 뭐 정부가 나서면 좀 달라질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아니 뭐 방금 보면 우리 국회 참 빨리도 합니다. 지금 예. 뭐 바로 20일인데 이제 뭐 중재한다라고 직후 그러고 이제, 네. 정부도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문제는 아까 그 강제진압문 얘기는 지금 강제진압하면 안 되죠.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고 우리가 지금 뭐 대북 문제, 장성택 문제에 있어 NSC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굉장히 국민들한테 사실은 장성택 채용보다 더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지혜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 중구난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국회는 진작 처음부터 이걸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 해야 되는데 뭐 맨날 선언하자, 법 만들자만 얘기하지 실제로 그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대화하는 조정 역할을 전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각자가 자기 이 위치에서 좀 역할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하여튼 늦었지만요, 그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단지 이제 노측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그 면허 발급 중단과 사측의 주장이 이제 파업을 풀어라 이건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사 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노측의 민영화, 그다음에 사측의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사측을 주장하는 것은 사측과 정부 주장은 경쟁 체제 도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영화가 되지 않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이 부분은 합의점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노조는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민영화 논의는 불가한 거 아닙니까? 예. 수소발 KTX를 민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꼼수를 피워서 민영화를 한다면 노조든 민노총이든 시민사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최대한 정치적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노조도 결단을, 노조가 더 이상 약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 아하. 또 각종 괴담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민영화는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하고요. 그 경쟁 체제에 도입된 자회사든 또 다른 회사든 간에 그 회사가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이 되면 양측이 다 어느 정도는 그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서류상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민적 여론에서 봐서 민영화는 지금 뭐 부총리든 전부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반복됩니다만 이게 만약에 꼼수라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노조는 얻을 만큼 얻었다. 상당히 성과를 얻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대약 성과의 대립구도에서 노조는 벗어나서 전격적으로 국민을 보고 간다면 오히려 노조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